안녕하세요. 포유안율연구소입니다. 일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기업 매출액하고 또 시가총액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냐 라는 질의가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3.15 초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하면서 매출액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출액은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많고 증가율 추세가 유지되면 좋는데, 일단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넘어서야 돼요. 업종에 따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다르거든요. 인터넷 관련 기업은 인건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매출액이 좀 작아도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쉽게 도달하고, 전통적인 제조업은 매출액이 상당히 돼야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매출액과 시가총액 상관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우량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제조업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미국은 비제조업도 많죠. 근데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일단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인데, 2020년 매출액이 233조 원인데 그 시가총액은 한 430조 되니까 약 한 1.8배 아니면 1.9배 되지요. 반면에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매출액은 아직까지는 2021년 4분기밖에 없죠. 분사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물론 LG 화학에 있을 때는 그 매출액이 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LG 화학에는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사한 이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분사를 하면 또 어떻게 문제가 있죠. 그 건물도 별도로 필요하고 인원도 또 더 많이 증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업 실적이 좀 나빠지죠.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성과는 동일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분사를 하면서 그 영업 실적은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비교는 안 되고 시가총액하고 영업 실적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주가에는. 근데 4분기 매출액을 보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4조 원이니까 1년을 따지더라도 곱하기 4를 하면 16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106조 되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비교하면 LG 같은 데는 약 한 6배 정도 되거든요. 6배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은 이게 3배 이상이면 엄청난 거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품 투성이죠. 미국 시장이 거품이라는데 그것에 또 2배니까. 그래서 이제 어, 신생기업과 그 다음에 오래된 기업은 차이가 있죠. 또 LG화학처럼 신생기업은 아니더라도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신생기업은 아니더라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회사로 분사를 한 지는. 그러다 보니 고정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실적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 시점에서 보면 엄청난 거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널리스트들은 적정 가격을 산출한 것이 또 시가총액이 나올 2위가 될 정도로 또 나왔고요. 그런 이제 복잡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한 얘기는 이제 ROE를 가지고도 함께 봐야 되는데, ROE도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오래된 기업은 그 유보이익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보이익이 또 자기 자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이 그 ROE가 작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공개할 때, 공모할 때 그
턱없이 이제 비싼 가격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 부분이 이제 자기 자본이 돼가 있겠죠. 그런 거 따지더라도 뭐 ROE가 마이너스니까 우선 이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시가총액 2위에서 3위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라는 한 기억이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는 뭐 시가총액이 96조지만은 그 매출액이나 ROE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훨씬 그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유망하다는 거죠. 그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그 ROE 대비 비교를 하더라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그래서 앞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구체적이면서 또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매출액만으로 시가총액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례를 하나 들면 대우그룹이 3대 재벌에서 지금부터 약 한 15년 내지 20년 전에 부도났잖아요. 매출액 기준으로 재벌 순위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그 부도 무렵에는 매출액은 많지만은 영업이익이 엉망이고, 영업이익도 엉망이니까 시가총액도 작지요. 그러니까 매출액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 시가총액을. 그 얘기가 이제 대우그룹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조업하고 또 다르고요. 제조업은 손익분기점이 좀 많아요. 마진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기업이나 첨단 IT 기업 내지는 하이테크 기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엔비디아를 얘기하면서 4분기만 가지고 하면 30%가 넘는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1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더 많아도 시가총액은 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차이가 다르고, 또 영업이익률도 중요하다. 주가 결정 원리상 성장성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도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납입자본금 규모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처럼 납입자본금은 뭐 8천억 원도 안 되잖아요. 1조가 안 되죠. 근데 매출액은 233조니까 200배 내지는 25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액은 작고 또 자본금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이제 같이 비교하기도 힘들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기준도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영업 실적이 중요하지만은 자본금 규모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본금 규모까지 알아야 투자 의사 결정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매출액만으로도 안 되고 영업 실적만으로도 안 되고 또 자본금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라는 것이 지수하고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개별 종목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테슬라 매도 의견도 내고 엔비디아 매도 의견도 냈는데, 이 두 주식이 나쁜 주식이라서 매도 의견 낸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지나치게 영업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PR이 100배가 넘으면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제가 차라리 이걸 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을 받으면 사겠다, 이런 얘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애플이 영업이익률로 보면 비슷하지만은 애플은 이제 좀 더 오래됐잖아요. 그만큼은 이제 또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는 수익성, 성장성 다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애플 정도 되니까 그러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업실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PR 100배가 넘으면 엔비디아도 그 매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났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월 현재로 보면 지난해 아마 엔비디아 주가가 300 한 3, 40불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고점이. 근데 이제 230 달러요. 230달러고 지난해 고점이 약 한 430달러 정도 될 거예요, 주당. 그러면 엄청 빠졌잖아요. 한 3, 40% 빠졌죠. 한 30 내지 35% 빠졌는데,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지수가 망가지면 테슬라 주가도 망가지고 엔비디아 주가도 망가진다는 거죠. 쉽게 하면 시총이 변한다는 거죠. 매출액이 받쳐줘도. 그 얘기를 하고자 이제 전반적인 상장기업 주가 지수도 중요하다. S&P 지수 중요하고 나스닥 지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 좋은 주식도 함께 조정받는다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금리 수준도 중요해요. 원래는 결국은 뭐 1월 큰 폭의 하락이 피상적으로 보면 연준 보유자산 매각이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가 주가 결정 원리를 놓고 보면 시장금리가 급등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죠. 전체 지수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 지수가 내리니까 또 나스닥 종목 주가 하락폭이 크고, 또 시장금리 상승 수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1% 오를 때와 나스닥 기업에는 한계 기업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수준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랜 버핏이 이제 최초로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GDP에 비슷하니까.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이 없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무렵에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주장, 또 그 무렵은 금리가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와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그 매출액과 시가총액 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매출액만으로는 보기 힘들다. 제조업이 다르고 인터넷 기업이 다르다. 또 하이테크 기업이 다르다 라는 얘기 하고 싶고, 또 그 시가총액은 영업 실적도 중요하다. 매출액만 가지고 얘기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금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우 사례에서 보듯이 3대 재벌이 올라가도 쉽게 하면 매출액이 많아도 부도날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납입자본도 중요하다. 쉽게 하면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도 시가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